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래 예측 상담사이신 이상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부탁드려요. 네. 지난달 방송에서 네. 그 왕실에서 이제 택일하는 방법 네.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설명을 드리면서 주로 이제 천을기인과의 관계라든가 왕실에서 택일을 하는 합궁 택일을 하는 것은 왕손이 태어나는 시기를 맞춰가지고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궁금하죠. 그 변수가 뭐냐? 네.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해서 그 택일을 했는데 네. 어떤 A라는 날짜를 택일을 했는데 네네. 그 날짜가 그 왕실에서 봤을 때 금기시 되는 날이야. 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궁금해지네요.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오리인가요? 기러기인가요? 하트 모양하고 이제. 어머, 이쁘다. 네, 예쁜데. 가보고 싶으시죠? 진짜 오리 같아 보여. 네. 자, 이런 이게 가고 싶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면 이제 뭐 첫날 밤 분위기, 달달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네네네. 자, 그 왕실에서 금기시 되는 날. 네. 첫 번째가 뱀날. 뱀날? 왜요? 뱀날? 두 번째가 호랑이 날. 호랑이 날? 네. 세 번째가 초하루. 초하루? 그 다음에 보름. 금음. 네.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번개치고 비 오는 날. 네. 그 다음에 천문현상으로 일식. 가려지는 날. 예. 그 다음에 월식. 네. 그 다음에 폭풍, 큰 바람 부는 날. 그러면 한 달에 일식이야, 월식이는 뭐 어쩌다 생기는 건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 여름에 날 잡으려고 그러는데 뱀날 빼고 초하루 빼고 보름 빼고 기본적으로 5일은 빠지죠. 네네. 그러면 뱀날하고 호랑이 날이 몇 번 들어갑니까? 뱀날, 호랑이 날. 한 달에. 한 달에 한 두 번? 한 4번, 2번씩 들어가니까 4일은 빠지면은 네. 금방 해도 9일 빠지죠. 그 다음에 그날 비 왔어. 네. 그럼 안 돼. 바람 불었어. 그럼 네. 안 돼. 네. 그럼 언제 부부관계를 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네요. 언제 해야 돼, 그러면? 언제 하는 얘기야? 그럼, 왕손은. 네, 그러니까. 왕손을 태어나게 하려면. 네. 왕 입장에서, 네. 왕세자 입장에서 강건한 후사를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날짜를 지정했는데, 이렇게 날짜를 안 돼! 그러고 하면은, 언제 하는 거야, 언제. 아니, 근데 이게 날씨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여자가 또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맞추려면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맞추기가? 그리고 우리 영화 드라마 보다 보면은, 처세에 들릴 테니 준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건 안 된다. 흥미를 위한 부분이고. 그치. 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네. 그 원인을 한번 밝혀볼게요. 네. 자, 뱀날. 뱀날은 이제 뱀은 그 네. 명리학적으로 지혜와 변화의 이제 상징이기도 해요. 네. 근데 우리 영화 보면은 영화에 불길한 걸로 또 뭐가 나타나요? 뱀들이 자주 나타나잖아. 그렇죠. 뱀의 어떤. 그러한 동시에 이제 불길한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되고, 그 뱀이라는 그 화잖아요. 네. 화가, 그 뱀화가 다른 동물과의 상극 관계도 있다. 라고 이제 명리학적으로 네. 해석을 하시나 봐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호랑이라는 또 뭐냐? 일단, 강건함, 왕함, 용맹함은 이제 인정이 되는데, 네. 또 마찬가지 다른 동물과의 상극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네. 하고, 우리 그 전설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기가 막 울고 있어. 호랑이 온다! 그러면 뚝! 뚝같이 치다가 다시 울어. 네네. 호랑이 온다! 계속 울어. 네. 그러다가 꽃감 줄까? 그러면 하 웃으면서 밖에서 호랑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 네. 야, 곶감이 뭔데? 우는 애가. 네네네. 나 무서워서 우는 건데 인정하겠는데, 네. 곶감이 뭔데? 얘가 뚝 울으면 끝이네? 나보다 세는가 보다. 네. 이러면서 이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호랑이 날을 좀 멀리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 보면은 초하루. 초하루는 우리도 보면 이제 양력 1일, 매월 1일은 뭐야, 어떤 행사, 그 달에 뭐 사업계획 발표, 어떤 신성한 날을 정하잖아요. 네. 옛날에 과거가 그 달력이 음력이었잖아. 4월 달에 제례를 지내는 날, 5월 달 제례를 지내는 날, 네. 뭐 호국에 대한 영령에 대한 뭐 하는 날, 그걸 초하루나 많이 했기 때문에 신성한 날에서 뺐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름은 어. 달이, 그 보름이면은 양기가 승천하는 날. 네. 그 다음에 금음은 음기가 승천하는 날. 네.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안 맞는다. 네. 라는 의미로 이제 그날을 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그 중간인 날이 언제야? 중간인 날이. 네, 그러면 뭐 1일부터 15일까지가 보름날이니까 7일에서 8일이 중간인 날이고, 그 다음에 보름에서 말일까지면은 뭐 22일에서 23일 중간인 날이어야 돼.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뱀날이 껴있고, 뭐가 껴있으면 안 되고, 네. 비 오고 바람 불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중전하고 왕과 중전이 태길에서 합방하는 날이 진짜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도 남자고 청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의 해결은 후궁들하고 해결하는 거죠. 오늘은 누구 처소에 가겠느니 그것도 네. 다 관상감에서 고려시대는 서운감, 조선시대는 관상감에서 태기를 해가지고 이날 어느 정각의 A 후궁은 이날 가시고 B 후궁은 이날 가시고 가장 좋은 날은 중정기에 가셔야 됩니다. 일정표가 딱 짜져 있는 거죠. 근데 왕도 좀 힘든 거야. 아, 그치, 힘들지. 아무나 망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 네. 양반가에도 명문가에도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극 보면은 네. 며느리 껴안고 누가 자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껴안고 자고 있고 네. 그걸 맞추느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6번째 네. 번개 치는 날 일식. 자, 우리 지금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문 꼭꼭 닫으면 밖에서 번개가 치는지 뭐가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는 없죠. 네, 그런 네. 건 느끼긴 하지만 네, 그렇죠. 별로 모르는데 네. 과거에 우리 전통 한옥을 보면은 바람 치고 뭐하고 뭐 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침대 그림 보면은 하트 모양이 있는데 네. 달달하게 러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분위기 잡고 가는데 번개 치고 있어 봐. 네. 누가 놀래요? 누가 놀래겠죠. 그렇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고 맞아. 그 다음에 천문 현상으로 해가지고 일식이 생겼어. 자, 그럼 그 백성들은 그 일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이 왕이 잘못한다고 벌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천문 현상이지만 하늘이 뭐 그런다는 또 왕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시여 제가 뭐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소서 뭐 이렇게 제례를 지내는 날이에요. 그런 제례를 지내는 날 중전하고 러브를 한다. 네. 혼나는 얘기죠. 그래서 금기식이 되는 거고. 네. 자, 월식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피해야 되고. 그쵸. 큰 바람. 그렇죠. 네? 그렇죠. 큰 바람 불어. 그럼 이런 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러면 이제 왕이나 세자, 중전 세자빈이 있지만은 강건한 후손을 위해서 태기를 했는데 날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유, 어렵네요. 어렵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잡아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자. 이렇게 어렵네. 해서 후사를 보고 강건한 후공을 택해서 네. 태기를 하고 그 태길이 돼서 임신이 성공이 되면 네. 그 날짜에 이제 태어나게 해서 아주 좋은 왕실의 후손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 사주 상담하다 보면은, 네. 아이고, 참 답이 안 나온다. 인생이 축축하겠다, 뭐.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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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냥, 뭐 하세요? 그러면 뭐 하세요? 아유, 대운이 들긴 드는데 조금 후반기에 들을 것 같아요. 후반기 언제야? 한 80쯤 되셔야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그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년이면 좋아집니다. 곧 좋아집니다. 항상. 예. 건강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 보면은, 자, 뱀날, 호랑이날, 초하루, 보름, 금음, 번개 치는 날, 천무현상 있는 날, 일시월시, 큰 바람 치는 날. 자,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이랬는데, 네. 요즘은 이거는 다 무시가 된다. 무시가 되고, 저희들이 이거 전화번호 했지만, 저희가 합공택일 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3, 4일 좋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연구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요 왕실 개념대로 따라가면 절대 악이 만들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그러게요. 이날 빼고 저날 빼고 그러면 없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이제 왕실의 그 합공택일이라는 그 너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네. 왕실에서 합공택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상담하시다 보면은 우리 의학 프로그램 보면은 신체 나이는 뭐 40세인데 혈관 나이는 뭐 50세 뭐 이런 맞아.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지금은 이제 20대에 결혼하는 비율이 늦다 보니까 네. 그 여성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태길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난소, 아기집 이거 나이부터 체크해라. 신체 나이는 35세야. 근데 병원 가서 체크하니까 42세로 나와.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날짜를 잡아주더라도. 그렇지. 그것부터 기준을 잡고, 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그 왕이 되는 나이가 20세 전후잖아요. 그 왕비도 20세 전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튼튼하잖아요. 네. 그렇죠. 튼튼하니까 금방금방 날짜 잡히기만 하면 바로바로 임신이 되는데 지금은 스트레스 받고 상담하다 보니까 6주차에 이상이 됐어요. 8주차에 됐어요. 그럼 직업이 뭐냐? 했더니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임신이 되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해야겠다. 그럼 저희가 열심히 명략적으로 풀어가지고 날짜를 선택해서 드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태어나는 날도 진짜 우리 상담하다 보면 진짜 왜 이날 이때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답 안 나오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요? 사주 상담하다 보면은. 네. 그러고 이제 장명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장명을 요구를 하면은 이게 답 없는 사주에 장명 아무리 해봐야, 그러니까 태어난 사주는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탈탈탈탈탈 하는 경운기야. 경운기라도 대운이 좋으면 길이 쫙 떨리면은 근데 쫙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는데 경운기가 어디서 다녀야 돼요? 경운기는 경운기에 덜덜 가긴 하죠. 경운기가 다니는 길이 경운기가 고속도로 못 올라오잖아. 우리 대운은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데 네. 평생운을 결국은 시골길에서 탈탈탈 거리고 다녀야 되는데 대운도 마찬가지죠. 사주가 안 좋으면 대운도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실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왕실에서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다 태어날 때마다 지난번 방송에서 공망이라는 게 있다. 태어나는 해가 공망이 걸려 있어요. 그 연주에 공망이 걸려 있는데 그 연주는 뭡니까? 자, 왕실에서 보호를 해준단 말이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순간 왕자니 공주니 벌써 관을 받지 않습니까? 직급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왕실에서 태어났으니까 뭡니까? 재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 그러면 이 왕손은 어디에 신경을 쓰냐? 인성 부분에 신경을, 나라를 운영해야 될 사람이니까 인성 부분에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연산군의 자녀 같은 경우는 한날 한시에 죽었어. 오, 그랬나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폐위가 되면서 사망하고 한날 한시에 사망을 했어요. 아들 셋이 다. 와. 그러니까 애들이 10살 이전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공망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관상감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공망이라는 부분이 사주에 영향을 준다 할 때, 이 부분은 조선시대 개념으로 보면 그때는 뭐 질병, 뭐 천연두라든지, 뭐 항다리라든지 전염병에 의한 부분으로 보지, 영모, 정치가 번역의 영모가 일어나면서 개혁이 일어나면서 왕이 폐위된다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왕권이 강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셋이 죽었다. 한날 한시에 죽었다. 이것을 사주에서 관상감 쪽에서 풀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때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 어려서 아기가 어릴 때 뭐 부모님이, 아기는 여기 남아있고 부모님이 어디 출장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것도 공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해서 벗어나면 그 공망의 영향은 언제 와요? 60년 뒤에 오는 거죠. 자기가 60이 됐을 때 그 영향을 받는 거지. 그 와중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해 가잖아요. 자, 그런 것도 계산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날짜를 태결할 때 천을기인의 영향을, 공망이 있다 하지만 천을기인의 영향으로 이 공망을 해소시켜주는 날짜를 잡아준다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왕실 태계법인데, 이 내용은 너튜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예, 노트북. 심도 있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잘 보시면은 그 이해가 됐고 쉬울 거예요. 근데 네. 초보자들이 나도 한번 내가 명리학 공부해서 내가 우리 잘 잡아볼래? 아마 머리 빠지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거니까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그 아이스크림 가격보다 좀 비싸게 받습니다. 그 BR이라고 쓰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아, BI. 아, BR. 그런 게 있어요. BR 있어요. 있어요? 무슨 스킨다 무슨 스 해가지고 BR 아, BR. 아, 네, BR 알겠습니다. 30일 해가지고 네네네네. 뭐 이거 담아주는 그 네. 아이스크림 맞아요. 케이크 우리 생일 축하 케이크. 케이크. 오, 생일 케이크 너무 좋아요. 케이크보다 아이스크림, 조금 비싸게 생일 케이크. 받습니다.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날을 잡아달라고 출산 태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진짜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 해당 어리 자체가 안 좋은데 거기서 좋은 날을 잡아주려고 그러면은 저 명리학 하시는 분들은 벌써 산부인과가 바빠. 우리 그 소론음날 그러잖아요, 이사 갈 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9일, 10일이 소론음날 가지고 이삿짐 쌌다가 바쁜 것처럼 네. 병원도 바빠. 어. 산부인과가 바빠요. 벌써 명리학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날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기 기준일이 있으면은 아기가 이제 우리 그 임상학적으로 38주에서 42주 사이에 태어난대요. 네. 근데 평균 40주 잡아주면 이제 280일이잖아요. 280일인데 그 280일 기준일을 놓고 앞뒤로 일주일을 잡아줘야 되는데 심한 경우는 한 달 전까지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 오. 엄청 적이. 그럼 엄마 몸 안에 있는 게 밖에 그건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큐베이터 일주일보다 엄마 뱃속에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됐다 하면은 그런 경우가 이제 장명으로 어떻게 이걸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가 가는 거지. 사주는 또 괜찮은데 장명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복이 넘치면 우리나라는 이제 하늘님이라 그러죠. 네, 하늘님.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하느님. 뭐 또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또 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 한 번은 아는 분이 이제 지인인데 사주가 태어난 날짜 예정일대로 태어났는데 괜찮아 그 날짜를 지정했는데 근데 장명을 해달래요.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장가 안 해줬어요, 그날은. 아, 그래요? 그렇죠. 그날, 원래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 그날 예정일대로 그 날짜 자체가 좋은 날짜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 날짜 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꿔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간단해, 쉬워. 근데 이름도 바꾸고 한글 이름도 바꾸고 한자 이름도 바꾼다. 그러면 이게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 왕실에서는 네. 합궁하는 날 뱀날 안 돼, 뱀날 안 돼. 호랑이 날 안 돼, 뱀날 안 되고, 호랑이 날 안 되고. 초하루 안 돼, 네, 추하루도 안 되고. 보름 안 돼, 보름도 안 되고. 금음 안 돼, 번개치고 비 오면 안 돼. 그 다음에 천문현상으로 일식, 월식, 이날 안 돼. 그 다음에 바람 부는 날 안 돼. 그러게요. 그럼 뭐, 진짜 힘들다,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왕하고 중전, 네. 그 다음에 세자하고 세자빈, 이 두 사람한테 엄격하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왕이 성욕을 풀기 위해서는 그냥 이 날짜 중에 하나 하세요 하고 각 처서에 있는 후궁들한테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오늘은 A 처서로 가시죠, B 처서로 가시죠. 상선이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가서 되는 거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건데 중전하고의 사랑을 나누는 거는 진짜 까다로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인이나 사극 보면은 후궁들이 중전 무시하잖아요. 나는 낳는데 중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왕자를 생산했는데 그렇지. 대군 생산했는데 중전 뭐 하세요? 맞아. 왕자를 이렇게 날 잡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중전 입장에서는 아니 날짜를 주면 뭐해? 왕이 와야지 하루 때 봐야 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후궁들이 이제 아들 낳으면은 중전을 무시하고 중전 무시하고 힘이 그냥 막강하게 이제 힘이 세지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극에서 여러 가지 일이 나오는데 아무튼 중전도 세자빈을 통해서 세자간택 통해서 뭐 중전까지 됐지만 그 과정은 참 험난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그게, 상당히 옛날에 그렇게 이제 왕이 후궁들 딱 이렇게 중전을 두고 이렇게 날 잡아서 이렇게 갔다는 게, 그럼 이것저것 다 빼면 진짜 힘든데. 중전은 진짜 날짜가 귀한 거죠. 그러니까요. 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왕이 후궁처서에 갔다 해가지고 또 화내면 또, 뭐 칠거지약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안 돼. 또 안 되고. 질투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 낳는다는 게 그것도 굉장히 참 큰 적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거기 같아요. 중전에게서 왕손이 태어난다는 거는 진짜 이거를 보면 진짜 어려운 일이었다. 네, 그러네요. 맞아요. 참.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중전 입장에서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태길 이렇게 금지되는 날을 이렇게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상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튜브 보시면은 사주마루 유림방송 사주마루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크리에이터 홍대원이 김정순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